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삼형제로 할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집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가족이 다 모이자 할아버지 집이 시끌벅적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작은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 당황한 듯 작은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은 얼굴이었는데요. 마치 어리 나간 듯한 얼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역시나 작은엄마는 뻔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가족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했거든요. 어머, 다들 표정이 왜 이래요? 제가 못 올 때라도 온 것 같은 표정들이시네요. 여보, 당신까지 왜 이래? 평소에는 맨날 본가 안 간다고 불만이더니만. 네가 여긴 웬일이니? 어머님,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개뿔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우리 얼굴 안 보고 산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온 거냐? 또 뭔 꿍꿍이가 있는 거야? 할머니가 작은엄마를 한껏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꿍꿍이라니요. 오랜만에 큰맘 먹고 왔는데 다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동서 잘 왔어. 여기 앉아. 그동안 잘 지냈지? 역시나 마음 착한 큰엄마가 급히 몸을 일으켜 작은엄마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작은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아빠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아빠와 작은엄마 두 분이 결혼을 한 뒤 매사에 불만이 많은 작은엄마로 인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작은엄마의 불만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느 설날 세뱃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설날 아침이면 을에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어요. 나이에 따라 액수가 조금은 달랐지만 나름 세뱃돈을 받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빠는 늦둥이로 우리 아빠와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어요. 거기다 작은아빠는 결혼도 늦게 하는 바람에 자식도 없었고 늘 세뱃돈을 주기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작은아빠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곤 했어요. 하지만 작은엄마는 그 부분이 못마땅했던 모양으로 작은아빠가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뱃돈을 받는 모습을 보며 작은엄마가 짜증스레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서 받지도 못하는데 꼭 줘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세뱃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얼마가 되긴 뭐가 얼마가 돼. 대학생들한테는 10만 원씩 주는 것 같더만. 그 정도면 너무 많이 주는 거잖아. 당신 제발 말 좀 함부로 하지 마. 작은아빠가 가족들 눈치를 보며 작은엄마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지금까지 세뱃돈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잖아. 진짜 이럴래? 우리 결혼할 때 형이랑 형수님들이 축의금 많이 했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겨우 세뱃돈 가지고 이럴 거야? 난 형들 결혼할 때 뭐 해준 것도 없거든? 작은엄마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작은아빠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형들이 더 손해본 거잖아. 가족끼리 뭘 이런 걸 따지고 있어. 제발 치사하게 굴지 좀 마. 뭐? 치사하게?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당신만 좋은 사람이고 난 나쁜 사람이지. 돈도 없으면서 당신 가족들한테만 선심 쓰고 좋겠다 아주. 작은엄마가 잔뜩 화가 난 채 쏘아붙이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큰엄마가 작은아빠에게 급히 말했어요. 서방님, 빨리 따라가 보세요. 아닙니다. 그냥 냅두세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냅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얼른 따라가 보세요. 큰엄마가 작은아빠의 등을 떠밀고 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작은엄마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인데? 이미 작은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엄마가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어제도 말했듯이 세뱃돈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서 받지도 못하는데 우리만 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가? 엄마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꾸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이건 정말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어제 우리 그이가 준 세뱃돈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형님한테는 형님이 말 좀 전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동서말로는 어제 우리 아들이 작은아빠한테 세뱃돈 받은 거 돌려달라 그 말인 거야? 네, 가만 보면 형님들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형님들이 알아서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다들 모른 척하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거기로 입금 좀 해주세요. 작은엄마의 행동에 기가 막히긴 했지만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큰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형님, 제가 이런 말 드리기 참 난감한데요. 지금 동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냥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뭐? 세뱃돈을? 결국 돌려달래? 네, 돌려달라고 하네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돌려주고 말죠. 그리고 서방님한테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알면 집안만 시끄러워질 게 뻔해 보여서요. 큰엄마도 기가 막혀 하는 듯 했다는데요. 두 분 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작은엄마에게 급히 돈을 돌려줬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고는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작은아빠에게 받은 세뱃돈을 엄마에게 돌려드렸어요. 엄마, 이거 작은아빠한테 받은 세뱃돈이야. 네가 이걸 왜 줘? 작은엄마가 돌려달라고 했다며. 괜찮아. 그냥 넣어둬. 작은아빠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작은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나 제가 작은엄마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할까 싶어 엄마가 미소까지 지으며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은엄마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지라 좋게 생각할래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 어떻게 알았던 것인지 우리가 작은엄마에게 세뱃돈을 돌려줬다는 걸 작은아빠가 알게 되었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작은아빠가 작은엄마와 이혼을 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바람에 작은엄마는 큰엄마와 우리 엄마가 비밀을 발설했다면서 우리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작은엄마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난데없이 작은엄마가 등장을 해서 가족들 모두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큰엄마가 다시 한번 애써 미소 지으며 작은엄마에게 말했어요. 동서, 여기 앉아. 네, 형님. 성큼성큼 걸음을 옮긴 작은엄마가 자리에 앉았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작은엄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작은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니, 제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저도 가족인데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잖니. 그동안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라. 할머니가 영 탐탁지 않다는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금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 지내보고 싶어요. 갑자기? 너 진짜 꿍꿍이가 뭐냐?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동안 저도 깨달은 바가 많아요. 할머니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바람에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고 큰엄마가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막내 동서까지 왔는데 이제 슬슬 음식해서 먹을까요? 그래요. 얼른 음식해요. 형님, 저 뭐부터 하면 돼요? 동서도 도와주게?
큰엄마의 얼굴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는데요. 평소 작은엄마는 음식하는 것을 절대 돕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작은엄마는 오로지 먹다가 집에 돌아갔던 기억만 남아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은엄마가 뭔가를 숨기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형님, 뭐부터 해야 해요? 저기 그럼 둘째 동서랑 같이 텃밭에 가서 채소 좀 뜯어오던지. 둘째 동서가 잘 알 테니까 같이 따라갔다 와. 네, 알았어요. 작은엄마의 표정이 그토록 밝았던 적이 있었을까? 잠시 잠깐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채소를 뜯어서 들어오던 작은엄마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님, 밖에 보니까 진짜로 타조가 있네요? 그이가 타조가 있다고 하길래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동네 김씨가 타조를 키웠는데 지병으로 저 세상으로 가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우리가 받아서 키우고 있다. 오며 가며 우리가 제일 많이 돌봐주기도 했고 그 양반이 우리가 계속 키워주길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딱히 키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겠니? 그럼 저 타조들을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걸 아무리 그래도 공짜는 아닌 것 같아서 자식들한테 돈을 조금 지어줬지. 사실 동네분이 타조를 몇 마리 키우셨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며 가며 많이 돌봐주셨거든요. 그런 타조를 그냥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서 두 분이 키우기로 했고요. 타조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했고 워낙 빠르기도 해서 할머니가 우리에게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기에 우리는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내려갈 때마다 타조알을 꺼내와서 요리를 해줬는데 타조알은 달걀이랑 크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두께도 엄청 두꺼워서 잘 깨지지도 않았고요. 그 타조알로 요리를 하면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맛도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타조알을 팔아서 용돈을 하신다고 듣기도 했는데요. 타조알 하나 가격이 4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타조를 보던 작은엄마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냥 공짜로 가져다 키우라고 하는데 뭐하러 돈을 주셨어요? 가끔 보면 어머님은 참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받아? 아니죠. 사실 그 집에서 처치 곤란하니까 두 분께 떠넘긴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돈까지 주냐 그 말이에요. 작은엄마의 말에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할머니와 작은엄마는 성격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엄마가 할머니께 다시 물었어요. 저기 어머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 타조알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아무래도 타조알이 크기도 하고 구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겠지. 진짜요? 그럼 얼마씩 하는 거예요? 한 개당 4만 원은 받지. 근데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받지. 근데 그건 왜 물어? 한 개당 4만 원이요? 와, 엄청 비싸다. 근데 왜 제 값을 안 받아요? 당연히 제 값을 받아야죠. 그냥 서로 나눠 먹고 그러는 건데 누가 그걸 딱 제 값에 받아. 그렇게 할머니와 작은엄마가 말씨름 아닌 말씨름을 더 했던 것 같은데 작은엄마의 모습이 보기 싫었던지라 저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 만드는 걸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방에 들어서던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타조알 하나 꺼내올까? 우리 손주들 왔는데 몸보신 좀 시켜야지. 그거 당신이 안 가도 돼. 뭐? 내가 안 가도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막내가 타조알 꺼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러라고 했어. 뭐? 막내 며느리가? 당신 그 말 참말이야? 지금 타조 뿌리가 붉은 거 설마 잊은 거야? 그랬나? 그건 나도 모르지. 하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것뿐이야.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나도 몰라. 쥐가 한다고 하는 걸 내가 말린다고 말이나 들어먹겠어? 아이고, 환장하겠네. 지금 타조우리에 들어갔다가는 아주 절단 날 텐데. 할아버지가 안절부절 못한 채 급히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지나가던 동네분 한 분이 급히 문을 열고는 소리쳤어요. 저기 큰일 났구만. 빨리 좀 나와봐.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막 지나오다 보니까 어떤 미친 여자가 타조우리에 들어갔던 모양이야. 지금 타조랑 같이 뜀박질하고 난리도 아니야. 빨리 가봐야 쓰겠구만.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타조우리에 들어갔어 그래?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우리 막내 며느리인가 보구만. 뭐? 막내 며느리? 아무튼 빨리 가봐. 타조랑 이 집 며느리랑 온 들판을 뛰어다니는데 난 살다 저런 괴상망측한 광경은 처음 보겠네. 지금 자네 며느리 머리 산발해서 괴성 지르면서 도망다니고 있다니까. 뭔 일 나기 전에 빨리 가보라고. 뜀박질하느라 머리도 풀어헤쳐진 모양인데 저 정도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야.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딱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인다니까.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이 집 막내 며느리였구만. 이 집은 아무 걱정도 없이 팔자 좋은 줄 알았더니만 이제 보니 아주 큰 골칫거리가 있었네. 아니, 거기를 어디라고 기어들어가길. 아무튼 빨리 나와봐. 동네분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아버지가 밖으로 뛰쳐나갔고 우리도 덩달아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동네분이 말한 들판으로 뛰어갔는데 작은엄마가 머리를 산발한 채 미친 사람 마냥 타조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흡사 좀비와도 같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저는 살면서 그런 괴상한 광경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야,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 외마디 소리와 함께 작은엄마가 물이 고인 진흙탕에 철푸덕하고 넘어졌는데요. 작은엄마 얼굴이 진흙탕에 박히자 그제서야 타조가 멈춰섰습니다. 그냥 추측해보건대 작은엄마의 모습에 타조도 꽤나 놀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거든요. 참나, 돈 주고 못볼 구경을 다 하고 있네 그래. 지가 타조도 아니고 아니 진흙탕에 머리를 쳐박고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혀를 내두르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빠가 급히 작은엄마에게 뛰어갔는데요. 작은엄마가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아서 다리까지 내저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동네 분들까지 타조를 끌고 다시 우리로 넣었는데요. 문을 단단히 잠그면서 할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아니, 타조 우리 문은 왜 열어놓고 난리야. 닫고 알을 꺼내든지 해야지. 어디서 데려와도 저런 모지리를 데려왔는지 답답하다 답답해. 잠시 후 할머니가 작은엄마를 꿇어앉히고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너만 나타나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그건 그렇고 대체 무슨 속셈으로 내려온 거냐? 이실직고 말 안 하면 이번에는 우리도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리 알아. 사실은 타조 때문에 내려왔어요. 타조? 타조가 왜? 할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작은엄마를 추궁하고 있었는데요. 작은엄마 입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친구한테 시댁에서 타조를 키운다고 했더니 타조 알이 영양가도 많고 엄청 비싸다고 해서. 뭐? 그럼 설마 타조 알을 노리고 내려왔단 말이야?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이게 잘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그제서야 작은엄마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어쩐지 네가 그냥 내려올 리가 없지. 너 당장 네 차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니들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고. 어머님, 잘 생각해보세요. 제 주변에 타조알 사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대박 날 수 있다니까요. 대박이 나도 내가 날 테니까 넌 꿈깨.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나가.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작은 엄마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대충 씻고 갈게요. 이런 물걸 어떻게 가요? 너한테는 물 한 방울도 아까우니까 당장 나가. 할머니가 작은아빠 작은엄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녹초가 된 채 다들 철퍼덕 주저앉았는데요. 매가리가 없어서 꿈쩍도 못하겠다. 우리 그냥 나가서 고기나 사 먹자. 근데 타조 부리가 붉으면 더 사나운 거예요? 그럴 때 가까이 갔다간 큰일 났다고 하더구나. 키우는 우리도 조심조심 들어가는데 지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 사다를 만들고 있어. 할머니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뒤 우리는 작은엄마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작은아빠가 작은엄마와 산다만다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잠잠하네요. 문득 할머니 집에 내려가서 타조아를 보니 작은엄마가 타조에게 쫓겨다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